현재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대거 전사했다는 루머가 현지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러시아가 가장 신경 쓰는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북한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매체 뉴욕타임즈도 북한군 수천 명이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한다며 결국 북한군이 가장 치열한 곳 전방에 직접 배치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참관인 격으로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참관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최고위 등에서는 한국이 이제야말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K9과 천무 등 주요 무기가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럽에 기생하는 상황을 군사업계에선 오히려 한국이 독점하는 계기가 될 거라 전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군사정보기업인 제인스는 한국의 글로벌 방산 점유율에 대해서 서방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언을 했으며 이는 유럽과 한국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인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산 점유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영국 군사정보기업으로 알려졌는데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 로템, 카이 등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1, 2위를 독점하게 된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보고서를 금주 발표한 것입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K9과 천궁2는 자주포 분야와 지대공 유도 무기 분야에서 1위에 오를 것이며 K2, FA50은 전차와 경전투기 분야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게 된다는 전망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자주포에서는 K9이 2030년경에는 약 65%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실상 자주포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는 하나의 보고서는 바로 천궁2에 관한 것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2위로 밀어내면서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라크에서는 금주 천궁2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030년경에는 K2 전차도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겨우 3% 차이만 나는 2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500대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며 미 매체에서는 한국의 K2가 사실상 유럽의 방산을 지배하고 무력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K방산을 구매하지 말자 유럽 역내 조달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방산인 한국의 잠수함, 경전투기 또한 원전까지 한국에 모두 패배할 것을 예상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미국의 방산까지 앞지르게 되는 성과를 내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유럽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산은 아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전합니다. 현재 중국산 러시아 무기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대한민국은 방산 공급 체계를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모두 방산을 수십 년간 투자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으로 한국만의 특이한 구조에서 나온 독보적 능력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먹거리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한국의 이러한 비즈니스는 유럽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한국의 성장을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고 빠르게 낚아채 가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방산을 빠르게 흉내내며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일본에 한국과 함께 함정을 짓자는 제안을 하는 등 일본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이외에는 사실상 제3의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플랜에 포함되어 다행이지만 어쩌면 주변국들은 소름 돋는 상황이기도 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와 주변국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바다의 기뢰 제거 등과 관련된 방위 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회의에서 장비 이전 논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할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무기 수출은 금기시되어 왔으나 우크라를 계기로 활짝 펴보겠다는 모습인데요.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침공을 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본 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 금지를 풀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일본 매체에서는 이제 일본이
한국의 방산 수출 모양새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뜻밖의 한국의 저력에 관한 분석이어서 매우 의외입니다. 전 세계 많은 방산업계들이 있지만 이들은 최근 마이너스 성장세거나 간신히 현상 유지라고 운을 띄우며, 그러나 한국은 무려 177%의 성장세를 지난 수년간 이뤄냈고 이것은 전 세계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카이, 한화, 현대로템, LG 넥스원 등의 기업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합을 이뤄 갈수록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진영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 했고, 베트남 군사매체에서는 중국 방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방산 섹터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와 방산 협력을 맺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가 가성비로 매우 뛰어나다는 한국이 방위비를 늘려나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이 매우 부러웠는데 일단 누구보다도 그들은 군수 물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경제 2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 물품 판매였기도 했고, 항공 우주 등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 등은 건재한 분야도 존재해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최근 8년간 해외 수출권은 겨우 단 한 건에 그치고만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많은 면이 비슷하고 방산업도 후발주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전세계 10강 안에 들어있으며 일본은 완전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비교한 것은 최근 한국이 동남아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게 뭐냐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는 물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그들은 국가 방어를 할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다며 한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유럽까지 무기를 판매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방식을 따라하자라는 것은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에서는 이를 미국 FMS 방식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이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일본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주도 무기 판매 전략 추진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부 간 교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산업을 키웠다면서 일본도 역시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량한 일본 방산업체들이 많아져 일본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을 따라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이 방산 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FMS라기보단 한국을 롤 모델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참여해 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한국 방식이며 최근 25조 원대 대박을 내자 일본에서 조바심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면이 강한데 방산업계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군수품 수출을 강렬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군수품 성장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가 및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속이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로키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얻어온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 기술이나 다양한 방산업체의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했는데 미국은 절대 핵심 가치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어버리고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여러가지 좌절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KF-21이 등장하는 등 주변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부는 FMS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에는 미국의 돈을 더욱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과연 미국이 일본 군수품 수출 활성화를 용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을 원한다며 미국이 밀어줄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일본 군수품 수출 대국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며 그런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을 군사력이 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미국 방산품을 구매해 군사 대국이 되어서 아시아 방어선을 형성하고 미국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미국 국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군수품 생산 대국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미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러한 미일 군수품에 대한 기사를 수차례 낸 바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일본 정부가 군수산업을 키워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지역방위 분담을 늘리기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오히려 우려한다며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 시장에 나온다면 미국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으로도 충분하며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경 인접 등 여러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도입 등을 소비해주며 방어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은 한국 방산도 눈여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일본은 한국처럼 방산을 노리고 시장을 진입하기는 미국의 경계로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자신들도 막대한 수출고를 올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은 일본의 방산 부상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보기에 쉽지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